하다가 궁금한 또. 자, 이거는 첫 번째 질문. 여기 뭐야? 인덕터. 인덕터. 네. 자, 아. 요거는 여기 DC, 여기 H라고 하자. 여기 DC고, 요 PFC라고거든. 이거 뭐라고 부를까? 인덕터 아니에요? 필터. PFC 인덕터. PFC.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는 거. 요거 버페로지. 승원이 이번에 부스트 만들지 않았나? 네. 부스트는 어떻게 만들지? 무슨 인덕터가 앞에 달려 있고. 네. 얘는 그냥 같아. 단지 얘가 DC라는 거 다르면 부스트로지. 네. 이거 뭐라고 불러? 여기 있는 이거는 부스트 인덕터일 거고, 이건 버그 인덕터일 거고. 네. 그지? PFC 인덕터랑 버그 인덕터랑 부스트 인덕터가 서로 다를까? 같지. 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름만 붙여놓은 거야. 트랜스, 이거 트랜스잖아. 네. 그지? 어? 이건 PWM 신호 기호고. 이건 FET고, 여기 트랜스가 하나 들어가 있어. 여기 지금 우리 영화나 경신에서 하는 FET를 구동하는 트랜스. 이걸 펄스 트랜스라고 부르나? 여기 의미가 있는 건 뭘까? 펄스일까 트랜스일까? 플러스. 트랜스. 아니지, 트랜스지. 트랜스. 여기는 다 인덕터인 거잖아. 예. 이 앞에 있는 건 뭐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냥 붙은 이름인 거잖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풀브릿지 회로에 지금 우리가 하는 DAB 이때 한참 하고 있는 거. 이것도 트랜스가 들어가 있어. 예. 이것도 트랜스야. 이건 DAB용 이제 뭐 이것도 뭐 메인 트랜스 있겠지. 그지? 여러분이 못 봤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 PFC 웹에 많이 쓰이는 건데. A씨가 있고, 요 L이잖아.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알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 자, 이제 뭔가 짝도 이런 거. 전류가 알고 싶어서 일단 CT라는 거. 이거 CT야? 이거 다이오드고 이건 아니고. CT라는 것도 CT가 뭐에 약자냐면 커런트 트랜스포머. 앞자만 따서 CT. 얘는 모두 뭐다? 트랜스. 트랜스야. 근데 어느 토폴로지 어디에 있느냐에 앞에 이름이 붙어. 우리가 FET는 이렇게 게이트, 우리 보통 PWM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특정 주기에 특정 QTB로 제어하잖아. 그지? 이걸 펄스라고 하거든 보통. 그래서 펄스, 트랜스, 포머. B는 우리가 풀브릿지나 양방향 풀브릿지 회로인데 이거 듀얼 액티브 브릿지 컨버터인데 그냥 가운데 우리 에너지 변환을 위한 자기 결합용 소자로 트랜스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펄스 트랜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트랜스야. 단지 게이트를 구동하는 트랜스인 거야. 그러니까 펄스 입력을 그치. 그러면 받아서 응. 그걸 반대로 응. 옮겨주고. 굳이 기능이 그거라. 사실은 얘네들도 굳이 따지면 펄스 입력이거든. 근데 펄스가 시그널용 펄스가 아니라 파워 펄스인 거지. 가끔 교수님께서 VAB 찍어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 이게 뭐야? 요 양단자 전압을 이렇게. 이것도 펄스야 일종의. 이게 펄스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PWM 컨버터를 다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요거 약자에서 PWM이라고 하잖아. 모듈레이션이겠지 정확히. 그래서 사실은 모든 트랜스는 다 펄스 구동이야. 그래서 뭐 그걸 굳이 뭐 의미라고 한다면 흑인, 백인, 황인 쪽의 특징이 뭐지? 피부색. 아니지 사람이잖아. 사람이야 본질적인 건 단지 피부 색깔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흑인이고 백인이면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 단지 약간의 특징적인 게 있는 거잖아. 피부가 까맣다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다 트랜스인 거야. 트랜스인데 펄스 트랜스는 게이트를 구동하는 거로 적합하게 만든 거고, 이런 대용량 에너지를 전달하는 대용량 큰 에너지를 전달하는 용도로는 우리가 이렇게 메인 트랜스 이런 걸 쓰는 거지. 그래서 얘랑 궁극적인 차이는 전달하는 에너지의 양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근데 트랜스인 거야 그냥.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트랜스. 근데 여러 가지 트랜스 중에 이 FET를 구동하는 스몰 파워용 트랜스보다 이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펄스 트랜스는 그런 용도예요. 그런 거를 펄스 트랜스인데 펄스 트랜스가 트랜스랑 다르냐라는 거는 하나도 안 돼. 똑같아. 트랜스야.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석사가 되면 알겠지만 이제 저기 누가 태웅이가 한 거 요번에 트랜스 분석해봤지. 펄스 트랜스던 뎁 트랜스던 풀브리지 트랜스던 트랜스를 해석하는 수식은 모두 걔를 분석하는 건 모두 동일해. 단지 그걸 어디다 쓰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동일해. 그래서 이번에 태웅이가 이제 해봤으니까 태웅이가 이번에 트랜스 저 특성을 찍었거든. 내가 태웅이한테 태웅아 펄스 트랜스를 주던 어떤 걸 주던 관계없어. 방법은 다 똑같아. 단지 어디에 쓰이냐 용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야. 첫 번째 질문사 그거고, 자기 소자의 다리핀 값은 당연히 다르지. 근데 다르다는 걸 어떤 걸 보고 다르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1대1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L값이 있을 거고 여기도 L값이 있을 거야. 근데 다르다 개념이 1과 1은 같은 숫자잖아. 그지? 그런 개념에서 같다 다르다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 이런 패시브 소자는 오차가 기본 20%야. 20%를 가정해. 온도에 따라서 제작 방법에 따라서 같은 부품도 다른 날짜, 다른 시간에 찍으면 값이 다르게 나와. 같은 공장에서 저항 계속 100만 개 찍어도 100만 개 중에 몇 퍼센트는 그 조건에서 벗어나 있어. 오차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첫 번째, 그러니까는 아주 순수한 수학적 의미에서 다르다라고 물어본 거라면 원래 오차는 있어. 두 번째, 측정 방법에 의한 다름인데 이건 L이잖아. XL은 2파이 FL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도 달라. 측정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LCR 밑에 보면은 그래서 밑에 주파수 조절하는 게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달라. 그리고 당연히 어떤 컨버터라도 어떤 주파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등가적인 임피던스 값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주파수가 되게 중요해요. 토폴로지에서는. 얘 저항값,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임피던스 값으로 보이는지가 토폴로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다름을 얘기하는 거지. 또 이것도 있어. 코어의 재질에 의해서도 달라. 아, 진짜요? 약간 손실이 있는 코어도 있어. 일부러 인위적으로. 근데 손실을 적게 만든 코어도 있어. 코어가 손실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대표적으로? 아, 내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대표적으로 언제 필요하냐면 공진용이나 플라이백 같은 경우. 대부분 뭐냐면 뭔가 안에 그 누설 L값이 필요한 경우는 약간 손실이 있는 트랜스가 좋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게 마이너스가 요소가 아니라 내가 트랜스나 인덕터를 감으면 순수하게 인덕터 선만 있으면 좋잖아. 근데 이게 얘는 정확하게 이거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 L이라면 L이 붙고 L 리키지가 존재해. 근데 인덕터 같은 경우는 항상 여기를 찍으니까 손실이 보일까 안 보일까? 잘 안 보이지. 근데 메인 트랜스는 이런 메인 트랜스는 여기에 리키지라는 게 존재하거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트랜스는 이 세상에 없어. 무조건 존재해. 무조건 존재해. 얘네들은 이런 거를 따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공진이나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이거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손실이 있는 코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풀브릿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온타임 컨버터라고 부르는 거. 스위치가 켜질 때 에너지가 넘어가는 거. 플라이백이나 공진은 아니지만 플라이백은 오프타임 컴퓨터야. 스위치가 꺼질 때 에너지가 넘어가. 약간 틀려. 벅도 스위치가 꺼질 때 에너지. 스위치가 켜지면 에너지가 충전됐다가 꺼지면 에너지가 부스트해서 넘어가잖아. 그래서 오프타임 컨버터. 벅은 스위치가 온하면 에너지가 넘어가지. 온타임 컨버터. 대표적으로 온타임 컨버터는 코어 손실이 작은 게 좋아. 근데 오프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손실이 좀 있어도 유용할 때가 있는 거지. 이거에 의한 차이도 있어. 그 다음에 턴비가 달라서 생기는 다름이 있거든. 예를 들어 승환이가 뭘 보고서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좀 추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권선이 3개 있는 트랜스가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 턴비가 1대1이야. 근데 다 찍어보면 약간씩 값이 달라. 왜 다를까? 턴 정확하게 감아도 오차가 생겨. 실제로 해보면.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동그란 코어라고 하면 봐봐. 권선을 가까이 감았을 때랑 약간 위에 감았을 때랑 그 위에 감았을 때랑 어때? 반경이 다르지. 실제로 이 감기는 직경이 L값 형성에 영향을 줘. 그래서 우리가 접층법, 그러니까 턴비에 따라 다른 게 접층하는 방법에 따라 조건이 바뀐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다르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고 다르다라고 생각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름의 요인은 굉장히 많다. 보통 막 밑에 4번에 그리신 트랜스에 그리신 것처럼 2차 측이 지금 출력이 한 2개 그리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랜스에 보면은 다리가 많잖아요. 뭐 4개 막 이렇게 있거나 뭐 8개 있으면은 보통 그러면 1차 측에 뭐 하나만 감고 보통 출력을 많이 쓰려고 막 이렇게 다리를 많이 놔두는 거예요. 맞아. 다리용도 조금 궁금해서 이게 다 많더라고요. 보빈 부분은.
그게 이제 센터탭 이 값이 다르다가 아니라 핀이 왜 맞나요라는 질문이 더 많을 약간 수 그런 있겠는데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면은 있잖아 건전지가 대표적인 거야. 건전지. 봐봐 여기에 전구가 있는데 여기다가 배터리를 하나 붙여서 불이 켜지지. 근데 전구가 하나 더 있어. 배터리 하나 있고, 아니, 배터리 있고, 전구가 있고. 그러면 불이 켜질 거야. 그지? 이런 경우는 뭐야? 그라운드가 다 통이 묶여 있지. 묶여 있지. 그래서 얘는 배터리를 세 개를 따로따로 썼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되잖아. 배터리 하나에 전구, 전구 이렇게 치환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봐봐. 예를 들어 배터리에 전구가 있고 각각 나눠져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얘는 치환이 될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등가적인 해결로 될까? 왜? 느끼는 게 없어서. 그치. 얘는 그라운드가 다르잖아. 그치?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플로팅 그라운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제어 시스템에 보면 서로 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에서 노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한 서로 영향력을 감쇄하기 위해서 혹은 전압 레벨이 다르니까 높은 전압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예를 들어 이거지 예를 들어 너가 조그만 조각배가 있는데 조각배를 타고 태풍이 부는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경우랑 똑같은 배를 타고 수영장에 배가 떠 있다고 쳐보자. 어느 게 더 안전할까? 수영장. 수영장이 안전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회로라는 게 높은 전압 쪽에 있는 게 항상 불안정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나누고 싶은 거야. 조각배를 태풍에 있는 경우랑 수영장에 있는 경우를 나누고 싶은 거야. 그거를 이렇게 하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시스템 설계할 때 이게 영역을 나누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전원이 필요하는데 플라이백이 여러 가지 전원을 만들기가 되게 좋아. 토폴로지 자체가. 우선 그 장점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값이 싸. 스위치가 한 개만 들어가거든 기본적으로. 플라이백 출력이 왜 맞냐라는 질문이니까 여튼간에 첫 번째는 이거야. 회로에는 많은 전원이 필요한데 그라운드가 붙는 게 아니라 각각 분리된 회로를 하나로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각각의 배터리가 3개가 필요한 거잖아. 독립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 하나만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쭉 확장해가지고 쭉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3개 만든 거야. 자기 결함만 묶여 있고 각각의 그라운드가 분리돼. 그래서 플라이백용 전원은 이렇게 핀에 여러 가지 L이 여러 개가 있어요. 차이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럼 다른 토폴로지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아, 되는데 얘가 제일 만들기 좋아. 스위치 하나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하프 브릿지라고만 해도 벌써 스위치 2개 들어가지. 풀 브릿지는 4개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경쟁력을 따져도 단가는 얘가 제일 저렴해. 그래서 보조 전원들은 플라이백이 되게 많아. 일반적으로. 얘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간단하고 가격도 싸고 이렇게 확장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됐나?
그래서 버스와 리치와이어 차이가 뭐냐? 고주파 신호가 되면 원래는 이 동그란 구리 와이어를 생각을 할게. 그러면은 이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0이야. 이게 전류 밀도를 뭐라? 전류 밀도 J. 보통 J 기호가 전류 밀도야. 전류 밀도가 외곽에 몰려. 주파수가 높으면 주파수가 높으면 전류 밀도는 요 외곽에 몰려. 근데 우리가 펄스를 구동하잖아. 주파수가 있네. 주파수를 또 높게 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높은 주파수의 펄스 구동을 하려면 뭐가 유리할까? 이런 구리를 어떤 형성이 제일 유리할까? 동일한 단면적으로 표면을 가장 넓게 쓸 수 있는 거는 원 형태밖에 없어. 동일한 단면적으로 원이 제일 넓어 항상. 하고 만들기도 사실은 구리 주조에서 쭉 뽑으면 원형으로 나오거든. 여러 가지로 원은 참 좋은 기구학적 모양이지. 그래서 고주파가 되면 많은 전류를 흘리려면 전류 밀도가 높은 쪽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어야 돼. 그래서 리치와이어를 쓰는 거야. 우리 여러 카테고리. 그래서 면적이 같다면 얘보다는 면적이 같다면 동그란 거 두 개가 훨씬 요 외곽 표면적이 늘어나. 표면적. 그래서 리치와이어를 써. 근데 문제는 리치와이어는 무슨 문제가 있지 그렇게 되면? 무한정 많이 쪼개면 좋을까? 무한정? L이 커지. A를 열. 잘 끊어져. 너 리치와이어 한 가닥 끊어봐. 톡 하고 끊어져 그냥. 거의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가닥수가 점점 얇아지면 표면적은 넓어지지만 반대로 약해. 그리고 여러분이 알 수 있어. 리치와이어 몇 바퀴만 가면 어떻게 돼? 와이어가 뭔가 이렇게 잘 안 휘려고 하고 뭔가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지. 우리 이제 흰색 약간 털 달린 애 있잖아. 그거 막 감아 보면은 얘가 뭔가 내 뜻대로 안 간 길 뭔가 이렇게 트위스트 된 거가 그게 여러 가닥이 묶여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놈은 힘을 받고 어느 놈은 힘을 못 받아. 끊어져. 그래서 감을 때 여러분 되게 섬세하게 감아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는 것도 중요한데 섬세해야 돼. 와이어가 힘 받지 않게 잘 감아줘. 그래서 리치와이어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는 거야. 표면적을 넓히는 데는 유리하지만 보다 잘 끊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쪼갠다 하더라도 결국 뭉치면은 동그래지잖아. 그래서 얘를 보빈에다가 동그란 걸 붙이면 어떻게 돼? 이런데 남아요. 남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트랜스 설계할 때 K 팩터라는 게 있는데 K 팩터가 뭐냐면 여기 윈도우 에어리어의 요 남는 공간들의 비율. 그 비율값이야. 비율값이 포함되어 있어. 이거는 나중에 얘기지만 여하튼간에 뭐냐면 남는 공간은 자기 소자 설계할 때는 그 유효성을 낮춰. 그 100%의 어떤 용량을 낮추는 쪽으로 동작을 하거든. 그래서 여튼간에 리치는 또 이런 단점도 있는 거야. 그럼 아까 구리 버스를 왜 쓰냐? 네가 봐도 구리 버스는 모양만 정확히 맞추면 어떻게 돼? 자기가 사용되는 그런 갖고 와. 자기가 사용되는 면적에서는 이 면을 꽉 채우겠지. 거의 빈틈없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고주파에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아. 불리해. 얘가 표면 저항이 꽤 커 사실은. 근데도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하면은 얇게 감기도 어렵고
짧게 꺾을 수도 없고 단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 하나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기 교수님 그 선배님께서는 이런 거 할 때 이거를 우리처럼 하나가 아니라 얇은 판을 많이 겹쳐가지고 마치 우리 전기 트랜스처럼 판으로 여러 개 합쳐서 이렇게 접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학문적으로 올바른 거랑 가격, 유효성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정답이 잘 없어. 그래서 이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고, 리치를 써도 되는 상황이면 리치를 쓰면 되는 거고, 구리를 써도 되는 사람이면 구리 써도 되는 거고, 돈이 허용되면 구리도 얇게 해가지고 피면 어떻게 된다? 표면적을 10개 쓰니까 훨씬 유효하다. 하고 이제 Q사 근데 저 한번에서 한번 물어봐. 우리 버스바를 길게 했을 때 지금 누설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저 어. 시험 했을 때. 그러면 사실 그럴 때 리치와이어를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본진을 리치도 길면 똑같아. 그거는 인덕턴스는 똑같아. 지금 말한 전류 밀도는 구리 저항, 구리도 저항률이 있어. 저항에 대한 얘기인 거지 인덕턴스라는 관계. 그러니까 굳이 인덕턴스는 다른 게 인덕턴스는 길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물론 얘랑 구리랑 비교했을 때 뭐 차이가 없냐라고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인덕턴스는 케이블의 길이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은 이 면적과 주파수의 함수 달라서. 그래서 구리로 해도 똑같이 인덕턴스 생기고 리치로 해도 똑같이 생겨. 리치로 하면 오히려 어떤 면에도 좀 복잡해.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 가닥이 많으면 어떻게 돼? 백가닥이면 백가닥 다 인덕턴스가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함수가 굳이 모델링을 한다면 되게 복잡한 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구리버스는 뭐다? 그냥 L 한 개잖아. 그 전선 하나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굳이 그걸 해석을 하자면. 나는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학문적이라고 생각해. 그 차이가 미미할 거고, 트랜스도 이런 여러 가지 기생 성분들이 손실로 나타날 텐데 손실이 보통 1%, 2% 잡거든. 근데 요새는 제조 기술이 좋아서 코어 손실이 1% 잘 안 나. 1% 정도 그냥 1.5 많이 생겨도. 손실을 좀 크게 아까 만든 애들은 더 나긴 하는데, 그냥 여기 연구실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써도 손실이 1%안 넘을 거야 맥시멈.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고, 내가 좋아하는 마그넷이라는 외국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건 손실이 좀 좋긴 적더라 확실히. 이렇게 여러 상으로 찍어보면 코어 열이 덜 나. 코어가 좀 비싸서 문제긴 한데, 그런 거는 뭐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나는 그걸 보는 게 너무 학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해서 막 뭐가 엄청난 효율 향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래. 다른 것도. Q사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과제 하다가 배우게 될 건데, 인버터는 주파수를 바꾸는 장치인 건 알지? 인버터는 주파수를 바꾸는 장치야. 이거는 뭐 굳이 말하면 DCAC 인버터인데, 여기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 여기는 펄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얘가 제어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는 뭐야? 찍으면은 DC잖아, DC. 주파수가 바뀌었잖아. 인버터라고 불러? 모든 PWM 컨버터는 기본 파워 스테이지가 인버터인 거야. 굳이 따지면. 자, 근데 문제는 이거다.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일반적인 애를 달면 이렇게 얘를 달았다고 쳐.
이 L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기에 L 값이 보통 여기서 LM이라고 하는 거겠지만 L 값이라고 할게 그냥 이게 굉장히 보통 미리헬이 단위 미리헬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풀브릿지나 이건 하프브릿지인데 하프브릿지 컨버터들은 얘 자체를 해석을 안 해. 얘는 그냥 아이디얼 트랜스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고 이거를 굳이 분과적으로 하면 여기에 LM이라는 값이 하나 있고 다 배웠을 거야. 여기에 아이디얼 트랜스가 있고 여기에 자기 소자가 하나 있는 것처럼 많이 그리거든.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여기에 리키지가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 이제 이런 거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 소자한테 바라는 건 뭐야? L 값을 줄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분이 보통은 이게 되게 큰데 얘를 줄였더니 수십 수백 마이크로 헬리로 줄이고 여기다 C를 넣었더니 공진 주파수가 생기잖아. LC면은 무조건 Q 팩터 센터에 공진 주파수가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CR 굳이 하면은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좀 더 이제 그리면 이렇게 풀브릿지로 할게요. 이해하기 좋게 C를 넣고 L을 넣고 여기는 뭐가 있다? 아이디얼 메인 트랜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 메인 트랜스가 들어가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이거 할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여기다가 얘는 메인 트랜스니까 작은 L, 작은 C를 넣었더니 여기서 FR이 생기네. FR이 생긴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스위칭하는 주파수를 얘보다 빨리 했더니 얘네가 스위칭 이렇게 이게 여기 VDS1 전압이라고 치자. 여기 흐려가는 전류를 IP1이라고 하면은 IP 전류가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요 주파수는 얘고 요 주파수는 얘인 거야. 그래서 어느 학자분이 이렇게 했더니 LC의 공진 주파수와 스위칭 주파수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도 에너지가 넘어가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 풀브릿지일 때랑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 풀브릿지는 저부하에 하드 스위칭이라는 동작이 약간 있어. 근데 얘는 부하가 있기만 하면은 항상 소프트 스위칭. 부하가 있기만 하면 또 부하 조금 다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풀브릿지보다는 훨씬 더 노이즈가 덜해. 그래서 이런 형태 여기에 인버터를 뺀 여기 부분을 레조넌트 탱크라고 부르고 여기는 2차 측 회로가 된 건데 레조넌트 탱크 요것은 CL 두 개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냐면
C, R, L, R 여기 사실은 LM 세 개를 해서 얘가 L, L, C가 된 거야. 순서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부르기. 근데 책에는 C, L, L로 부르는 데가 많아. 근데 보통 우리가 LLC라고 부르는 게 이거야. 저기 저 L이랑 C랑 저걸 달아서 공진 주파수라는 게 생겨서 그게 그거를 저만 내가 그걸로- 스위칭하는 거랑 관계를 조정을 해가지고 네. 내 전원장치 쓴 거지. 자, 내가 말한 건 뭐였냐면 CLLC나 LLC는 뭐냐면 레조넌트 탱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차이야. CLLC는 좀 더 복잡해서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는 거야. 또 뭐 장단점이 있겠네요. 그렇지. 다 모든 컨버터는 다 기본적으로 장단점이 있어. 절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L, L, C가 된 거야. 그래서 저기 우석이가 요번에 한 7일 컴퓨터가 좌우가 이 임피던스 수식을 풀면 좌우 대칭으로 설계를 하는데 여기 LC가 보통 같게 들어가고 가운데 그래서 CLLC가 됩니다. LLC는 여기 빼고 CLL. 혹시 저기 CL이 어떤 그러니까 네. 공진을 만들어내는 그냥 이렇게 공진 탱크라고 불러요. 여기서 공진 회로, 공진 서킷인데 여기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공진 탱크라는 용어로 쓰는 것 같아요. 공진 탱크 회로가 많아요. 그게 생기면 어떤 영향을 줘요? 그렇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동그래져. 원래는 어떻게 원래는 우리가 풀브릿지 같은 거 보통 보면은 이게 지금 IP 전류라고 했잖아. 요거는 지금 공진인데 예를 들어 풀브릿지 같은 데에서 IP 전류는 이렇게 나와. 왜 반대쪽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아 네네 여기가 약간 사각파처럼 나와. 네네 사각파처럼. 근데 공진은 전류 모양들이 대부분 이렇게 약간 사인파 모양이 좀 짜인. 그러니까는 공진 주파수보다 스위칭을 높게 쓰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한 사이클을 가지 않고 약간 중간에 짜인 형태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 장점이 혹시 어떻게 예를 들어 너가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치면 한 방에 확 밟는 게 좋겠냐? 해서 서서히 가속하는 게 좋겠지. 이게 전류가 서서히 증가하는 거야. 그 L 그 영향을 이게 이 노이즈와 관계된 거야. 대부분 풀브릿지나 우리 보통 그냥 PW 컨버터는 전류가 콱콱 가는 이게 보통은 우리가 DT분의 DI 변화량이 굉장히 커. 이 변하는 지점에서 빨리 올라가고 빨리 꺼지. 그래서 우리 저 뭐 게이트나 저 VDS 전압 보면 항상 그 변하는 지점에서 노이즈가 팍팍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이 변화량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공지는 이런 부분이 덜해. 이게 천천히 올라가. 물론 꺼질 때는 팍 꺼지긴 하지만 그래서 노이즈가 훨씬 적어. 조건만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그 천천히 가면 이 변화량 때문인데 변화량이 L이 변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거를 그치, 잡아주는 맞아. 거예요. LLC는 해서 이제 설계에 따라 다른데 C의 임피던스가 작으면 이 캐패시터는 전류가 변화력이 또 크거든. 대부분 공지는 L이 C보다 훨씬 임피던스가 작아서 L 쪽으로 전류가 몰리고, 근데 L은 기본적으로 전류를 이렇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지 막 빼는 그는 미분으로 빼가지고 변화량으로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 공진 컨버터를 쓰는 거지. 근데 공진 컨버터가 최대 장점은 뭐냐면 그런 급격한 전류 변화량에 의한 어떤 이 시스템에서의 스위칭 손실 이런 게 좀 억제가 돼. 그런 장점이 있어. 하고 이게 설계만 정확하게
특히 고정 부하에서 아주 좋아. 나중에 이제 했지만 LLC 이런 공진 컨버터는 부하 변동 조건에서 좀 특성이 잘 안 나와. 그럼 제어가 주파수를 제어한다든가 제어가 복잡하게 들어가고 또 이게 또 항상 좋은 것도 아니야. 다 이게 또 선택 옵션이 있어. 하고 복잡해 설계하기가. 공진 컨버터는 최소한 5개의 팩터가 있는데 주파수, L, C, 선비, 부하 저항 5개가 변수야.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출력 전압이나 출력 와테지를 결정하려면 5개를 결정해야 돼. 복잡하지. 또 덕현이가 했던 것도 약간 이런 또 그게 뭐였어? 거. 세미나 할 때 수식 유도로 다 이런 거. 그거는 풀브릿지. 이거 하나 한 거.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토폴로지 이름이야. 우리가 마치 풀브릿지, 하프 브릿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이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토폴로지를 부르는 이름은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게 있고 제어 방법에 대한 두 가지가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폴로지라는 게 의미가 하드웨어가 뭐냐도 있고 이거 동작 구조가 뭐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풀 브릿지, 하프 브릿지, 뭐 센터 탭, 뭐 포워드, 뭐 부스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다 뭐냐면 하드웨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름들이야. 그러니까 외국 논문을 보면 얘네들 앞에 뭐가 있어. 예를 들어 소프트 스위칭 풀 브릿지라든가 앞쪽에 뭔가 제어 하드웨어 구조는 풀 브릿지지만 뭔가 제어적 요소가 들어가. LLC도 이것도 LLC도 풀 브릿지 쓰거든. 정확하게는 LLC 공진을 이용한 풀 브릿지 컨버터. 하드웨어 구조는 풀 브릿지인 거야. 근데 이걸 이용하는 내가 제어하는 방법이 공진을 써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건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LLC 뒤에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는 하드웨어 구조 하드웨어 구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튼간에 좀 약간 이름이 하드웨어를 지칭하는 이름도 있고 제어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는 거지. 또 그거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CLLC 컨버터인데 사실 하드웨어 구조 자체는 풀브릿지인 거. 이름 어떻게 해요? CLLC 레조넌트 풀브릿지 컨버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태용이가 한 거 액티브 클램프 플라이백 컨버터. 플라이백 자체는 하드웨어 거인 거고 액티브 클램프도 하드웨어라고 해야 되나? 뭐 다 하드웨어다 그것도. 그래? 여기 끝? 감사합니다. 또 질문 뭐 생겨나